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3부 이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게 있죠. 이번 주 승부가 아니고요. 이제 또다시 주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휴하고 이틀 지나서 또 주말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 일주일 지나면 또 연휴가 계속 퐁당퐁당 있는 그런 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 힐링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승부 이 빗속을 들고 여러분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의 승부사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요거는 언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세안대학교 배정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금요일의 남자. 그거 문장 하나 한 단어 집어넣으셨어요.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온이 팍 떨어졌다 그러는데 내일은 좀 더 떨어질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두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이번 주 승부에서 이번 주 패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패자. 두두두두두두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예. 예. 바로 직전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쓰나미 중에 첫 파고가 몰려왔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형에 관한 의견 진술 구형을 했는데 2년 구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검찰이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의 뇌피셜이라고 하면서 썼는데 1년가량 내지 1년 이상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봤더니만 거의 벌금 300만 원 정도 구형을 예측하던데 그것은 공직선거법의 기억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공선법 중에 허위사실 공표 공선법은 공직선거법 중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이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징역 10월까지 또는 벌금으로 할 경우에는 200 내지 8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질이 나쁘거나 할 경우에는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그리고 벌금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 양형 기준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죄가 하나일 때인 겁니다. 하나일 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소 사실이 두 개죠. 하나는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김문기 도시개발 제1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백현동 종상향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협박해 가지고 했고 만약에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곧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두 개입니다. 두 개는 뭐냐 하면은 경합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환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한 개에 1년이라고 하면은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의 구형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딱잡이 되면서 여전히 처음부터 일관해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문제냐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부인한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에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봤을 때에 저는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예측했는데 오히려 검찰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보다 오히려 거의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죄질이 나쁘다라고 봤을 때에 상한선인 2년을 지금 구형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상한이군요. 네. 예. 박 교수님. 근데 우리 하실 말씀이 패자 많으실 얘기하는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좋아서 좀 표정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패자도 힘내라 이런 뜻으로 해서 박혜희 씨. 패자 힘내라. 네네. 이재명 대표 응원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문제를 주장하시니까. 예. 엄청 세게 응원해 주시네요. 그런데 일단 구형은 상당히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통 이 발언의 내용 가지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정치적인 하중이 좀 실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법원에서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은 10월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이 너무나 심했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심 결과를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아무리 많이 나와야 벌금형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만 맞아요. 넘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못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뭐 40% 넘어가지고 아무리 1등이어도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공직선거법에서 이게 100만 원 넘게 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동시에 국고로 보전이 됐던 선거 430억. 비용 430억을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토해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재앙이지만 민주당까지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또는 무죄가 나올 것이냐 유죄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유죄가 나오기도 만만치 않고 두 번째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100만 원 넘기는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이유는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걸었거든요. 하나는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시장 때는 하위 직원이니까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저는 100% 무죄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워딩은 이거예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걸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수년간에 걸친 얘기니까 이걸 7분 안에 압축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꼬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1심의 재판 판사가 이 부분을 고의로 볼 것이냐 뭐 아니면 발언이 만약에 꼬인 걸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고 또 형량이 달라지니까 1심 나올 때까지 좀 냉정하게 지켜보죠. 자, 맞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지켜보는데 그래도 궁금한 건 있어요. 저기 일반적으로 2년을 구형을 했다. 물론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뭐 구형하고는 좀 선고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일반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뭐 1심에서 뭐 예를 들면 5년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니까 2심에서 7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요즘 형사 변호사들이 죽을 맛입니다. 변호사는 변호해서 풀어주는 맛, 깎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구형하는 것보다 깎이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그 이유는 검찰의 구형이 이른바 실질 구형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기죄나 횡령죄에 피해 회복이 다 되고 하면은 이거 판사님 집행유예 선고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구형하면은 실제로 뭐 법원에서 은전을 베푸듯이 한 징역 3년, 2년 내지는 집행유예 하는데 요즘은 실질 구형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양형과 관련되는 하금식 판례를 검사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요 정도 우리가 구형을 요 정도 하는데 요 정도가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겁니다라고 법원에 자료로 많이 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예측을 했던 것은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실무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양형위원회 기준이란 것이 그냥 규범적으로 이 정도는 이른바 뇌피셜로 해서 뭐 1년 정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 70년 역사상에 있던 그 공직선거법 관련되는 전국에 있는 판결을 다 모아서 양형 자료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도라고 됐다고 하면 이 정도 선고됐다는 걸 다 모아서 그것을 도표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까 얘기했듯이 2년 후에 그러니까 옛날보다 판사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적어졌다 훨씬 적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하냐면 양형 기준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을 이탈해서 선고를 하려고 하면은 양형 기준을 이탈하될 합리적 이유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이유를 쓰려고 하는 판사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양형 규정 범위 내에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조금 더 양형위원회가 생긴 이후에는 전국적인 양형이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지금 그 배 교수님 말씀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유죄가 나온다면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적어도 1심 같은 경우에는 실형 1년 대신 법정 구속하지 않거나 실형 1년과 집행유예 2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조심스럽지만 제 실무적인 감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네, 말씀하시죠. 이제 양형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의 논리라면은 검찰의 구형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 네네. 그럼 따라서 판사의 재량권도 양형 기준 안에서 내려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올 거도 실형도 이제 실형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승부사면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얘기하자고. 우리가 또 돈 내기는 못 하겠고 아 이거 여기서 방송에서 밤 내기 해야 되니까 자 저는 100% 실형 안 나온다. 아, 네네. 그러면은 밤 내기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아니 대법원 이제 양형 이유는 아까 다 기준에 얘기했으니까. 네, 그거 좋습니다. 이제 제가 내가 받아들이고요. 받아야 자 제가 잠깐요. 받아줬으면 예. 내가 이제 발언을 할게요. 오케이. 예. 공직선거법에서 판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구형 논리, 징역 2년 구형 논리를 보면은 첫째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또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당락이 뒤바뀔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다. 그러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요. 근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예.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예.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하시면. 근데 전 솔직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는 이제 변호사님이 또 반론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법도 상식이거든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압도적으로 대선 주자 1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피선거권을 법원에서 박탈해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다? 이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 내리기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네. 교수님 지금 교수님은 이런 허위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서 그 실형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아예 없습니다.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양형인자로서 특별 가중인자로서 뭐가 있느냐.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두 번째, 선거일에 상당히 임박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경우. 더불어서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예컨대 TV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방송에 나와서 김문기 모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 그리고 또 사회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범행한 경우.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양형 기준상 우리나라 그 공선법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수많은 판례에 공통되는 양형 기준으로 봐서 지금 말씀드렸던 특별한 가중인자가 될 만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번에 공소 사실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감경 요소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감경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보면은 기본형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자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감경할 수 있으면 형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중된 영역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2년을 한 것은 감경 요소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 가중할 요소는 수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경합범 거기다가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 중에 특별 가중 요소로서의 서너 개 이상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2년 구형했다는 것은 양형 기준에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실형을 예측했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도 그 실형 선고를 할 때는 6개월 내지 2년 선고. 만약에 벌금형을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선고가 돼 있습니다. 결국 유죄가 인정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중인자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8개월 내지 2년 정도의 실형 아니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사이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죄가 전부 무죄가 아니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로 낮아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대법원 양형 기준이란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줏대가 없잖아요 원래. 그래가지고 배 교수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지금 최 변호사님이 얘기해 또 이 말씀이 옳은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짧게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아까 당락이 감경 요소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첫째 둘째 얘기할 때 그 첫째 둘째가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리고 특히 당락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네.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것이 그게 그것 때문에 붙고 떨어진다 이거보다도 그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붙고 떨어지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요. 저보다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더 많이 아시는데요. 일단 선거 부정 행위가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직을 잘 박탈을 안 합니다. 재판부가. 왜냐하면 그걸 유권자들 선택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 보세요.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이 얘기가 그렇듯해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자꾸 감경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유죄를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경우는 전혀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경우도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는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무죄 받았고 2심에서 유죄 받았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 받았거든요. 그때도 왜 무죄를 받았냐? 일단 사실관계는 틀리다. 그렇지만 생방송 중에 나온 광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서 무죄를 때렸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시장 재직 때 알았냐 몰랐냐 또는 국토부에서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주장은 안 하겠는데 좀 차분하게 지켜보죠. 제가 이 부분은 예, 제가 짧게 말씀하세요. 이게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락이 주제니까. 왜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냐 하면은 예전에 허경영 씨 당선되려고 나왔나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나왔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지난번에 나와서 공중부양도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뭐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구속됐어요. 그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락과는 사실 당락은 그걸 몇 퍼센트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결국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전파됐는가 그 내용이 얼마나 허위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이지 무소속으로 나와서 등록 어떻게 보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완전히 허위에 날조된 사실을 공표를 하면 그걸로 해서 구속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핵심적인 근데 제 말은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아니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당선이 되면 그게 면죄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 행위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양형과 이걸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 말을 때문에 거꾸로 얘기를 해서 아니,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은 반복되니까 주제를 이제 몇십만 표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이 유죄로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하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세한대학교 배정록 교수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이거 오늘 제일 핫한 거니까 이거 계속 가고 나중에 승자 한 마디씩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까 하실 말씀 있다 그러셨잖아. 광고 나갈 때. 응? 아니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행위하고 허경영 씨 행위하고를 비교를 했는데 그건 너무나 좀 적절하지 못한 비교 같고요.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상성을 해치는 그야말로 혹세무민의 사기 행각 이런 거는 엄벌해야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아까 그 두 가지 발언은 그거하고는 전혀 안 맞고 이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막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징역 2년을 맥시멈을 검찰이 구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좀 점잖게 정치적 하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의 정치적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하면은 우리 앵커님도 2년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랬어요. 일단 검찰의 징역 2년. 근데 이게 광고 나갈 때 말 조심해야겠네. 그냥 광고 때 우리끼리 한 얘기를 다 말씀하시네. 아니 그렇잖아요. 징역 2년 구형을 이걸 딱 듣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징역 2년 구형을요. 징역 2년에 선고로 받아들인 그런 국민들도 적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구분을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아요. 구속이 되면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고 저는 징역 2년 구형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징역 2년이라는 맥시멈의 구형을 때리면 판사가 양형을 할 때 이게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징역 본인이 6개월 하려고 그랬는데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한다. 그럼 1년으로 올리는 이런 효과까지도 저는 당연히 검찰이 노렸을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여기서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그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받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중심의 인물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또 지금 무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지금 고발된 지 4년이 됐는데도 지금 기소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 작년 11월 달에 고발된 명품백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면서 4년이나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왜 결론을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등등 해서 이번에 검찰 구형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까. 그래서 검찰의 신뢰성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그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요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가지고 그때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줄 그걸로 해서 2008년에 실형 1년 6개월이 확정이 됐습니다. 좀 전에 아까 3부였습니까? 신장식 지금 2부였습니다. 2부였습니까? 조국당 지금 무슨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그분 변호사인데 원내 부대표입니다. 실형을 구형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는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모르는 것 뿐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뭘 모른다. 아니 백 교수님 말고 신장식 의원께서 그리고 또 최근에 2020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허경영 씨가 TV 출마했을 때 TV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이겠다. 요걸로 해서 구형이 이게 얼마로 지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지 아십니까? 이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경영 씨는 계속 지금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그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했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선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검찰이 무도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기소를 했고 2년이나 구형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2년이 맥시멈이라 한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선고했을 때의 그 형의 상한이 2년이란 것이지 법정형은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놓고 반성하지 않고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딱 잡아 뗀다고 하면 그때는 2년 보다 훨씬 더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선고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은 뭐 이재명 대표하고 허경영 씨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허위 사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린 아주 중요한 사례 중에 그렇죠. 하나로서 선례 중에 하나로서 그걸 예, 이제 들은 거다 이렇게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허경영 씨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죠. 이거 갑자기 박근혜 씨하고의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 이 표현 그때는 전 대통령이 아니었겠죠. 전 그러면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여기 한나라당 보면 대표 그때. 그러니까 네. 본인이 박근혜와 결혼은 뭐 박정희 대통령의 유언이었다. 자기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양자였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관이었다. 이런 말하고 아까 지금 검찰이 구형의 근거로 삼았던 그 발언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될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중하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건 모른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이 성함이 누구죠? 김문기 씨가 김문기 처장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안인 거예요. 검찰은 유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게 지금 백현동 그 종상양 어떻게 보면 그 자연 녹지에서 4단계나 옮겼던 그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객관적 팩트는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물었고 국토부는 지자체 사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이 판단하라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할게요.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고소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책임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책임이라고 굉장히 책임을 떠넘기라는 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국민이 사실로 믿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나쁜 것은 알고 봤더니만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였었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전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허경영 케이스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반박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너무 나갔는데 김문기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시장 재직 때는 잘 몰랐다. 그 발언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유족들의 말씀을 대신 인용해 드리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검찰에 공소장이라든지 구형에도 없는 얘기를 구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이 그렇게 본인이 그런 탄원서를 다 내는 겁니다. 완전히 내피셜로 하면 그럼 나도 다른 내피셜로 얘기를 할 수가 아니 있는데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거는 아니야 잠깐만 그건 너무나 그 유족들이 그렇게 불행한 어떻게 선택을 보면 하신 피 분의 흘리면서 죽음을 예, 갖다 붙이는 그렇게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안 하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그리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부분은 말이 꼬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압박은 없었던 거예요?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무 하위 직원들은 뭐 말을 안 하고 그렇지만은 또 간부들은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묶어가지고 허경영 발언보다 더 중하다는 논리를 과연 시청자들이 설득력 있게 들으실까 좀 의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 보도를 봐도 이게 2022년 12월 20일 그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고 김문기 씨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언론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피셜이 결코 아니란 것이에요. 아니, 자, 그게 내피셜 아니면 뭐가 내피셜이에요?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하고 한마디씩 승자를 패자를 일단 말씀하시고 패자를 빼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끝내야 돼요. 시간 거진다. 자, 패자 얘기할게요? 패자 말씀하세요. 저는 패자하고 이유만 얘기하시고 네. 자 승자 이유 말씀하시고 이유에 이런 식으로 네. 주고받고 안 돼요. 저는 이제. 패자는 이제 필리버스터입니다. 왜 필리버스터냐? 사람이 아니고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이걸 저질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쟁점 법안 3가지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어요. 예.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개정안 이 3가지인데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안 했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안 할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국민의힘도 찬성한가? 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필리버스터 하려면 24시간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너무나 의혹이 많으니까 최근에 또 공직선거법 의혹과 관련 또 추가된 사건이 벌어지니까 떠들면 떠들수록 손해다. 첫째, 이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거고, 둘째, 역풍이 불 것이고, 셋째, 이걸 총대를 메고 할 사람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지금 포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필리버스터가 패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승자. 금주의 승자는 응급의료실 의사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네, 뭐 정쟁을 떠나서 많이들 걱정을 했죠. 사고 나면 안 된다 했는데 큰 의료 대란이 없었던 것 맞아요. 정말 불용중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했던 일이 이런 의사 선생님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 학과까지 적었던 사람이 특정이 돼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나오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의 외투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그와 같은 그 의사들의 이중적 태도, 일부 의사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 태도에 정말 분노를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이 간호사들에 대해서 뭐 장기에 말판에 쪼리네 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기 말이고 건방진 저는 것들. 정말 어떻게 이런 그 졸렬한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섬처럼 유리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정말 의정 그리고 여야 협의체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어떻게 보면 대화 테이블에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봅니다. 맞습니다. 승자. 짧게? 아니 승자. 아. 아니 이건 주고받고 없어요. 지금 이제- 시간 다 됐는데 무슨. 의료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아, 예, 좀 예. 있었고 일단 승자. 사망자도 한 명이 나왔는데 넘어가고 승자는 예.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예, 예. 민주당은 팼거든요. 예. 지지율 맨날 떨어진다. 그러면서 요번에 올랐어. 요번에 지지율. 예. 지지율 그저 여론조사.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 것만 패면은 괜찮은데 그 지지율 떨어진 거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때문이다라면서 이제 계속 팼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 대통령 지지율도 최저치, 한동훈 대표도 지금 완전 위기의 지지율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왜 민주당은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르냐? 한국갤럽이죠. 네, 한국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요, 한국갤럽만.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어쨌든 빨리 네, 하세요. 어쨌든 빨리 하면 사람을 자, 아주 첫 그냥 번째로 어렵게 하려고. 네, 여건이 너무 무능하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또 분열됐다. 한동훈 또 윤석열 거기다가 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더 전면에 설치니까 이런 것들하고 반면에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플러스 이재명 또 문재인 두 사람까지 공조 체제를 하고 있다. 예. 네,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 예. 이런 부분까지 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부처 말씀하시는데 1분씩입니다. 1분씩. 자, 승부처.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조항입니다. 어떻게 일국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한민국 영토를 부인합니까?
우리나라 그 헌법에 보면은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하고 거기에는 독도도 들어있죠.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합니다. 그런데 독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절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토가 어떤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토를 참칭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민주당에서 예. 내부적인 징계를 하거나 그에 대한 명확한 민주당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부처 1분 조금 안 돼요. 네, 저는 승부치 안 하고 분노 나도 합니다. 예. 박수. 네. 임종석 발언에 저도 분노한다니까요. 그렇구나. 그죠? 승부처가 왜 동감으로 변했네. 예. 아니 말씀하세요. 승부처는 있는데 제가 발언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화 정착이 먼저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일을 하지 맙시다는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은 우리 민족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것이고 통일의 가치 이 목표는 또 국가 정체성인데 이걸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굉장히 잘못된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제가 좀 다 고민을 됐습니다. 했더니 예. 김정은의 이국가 적대론 예. 그것 얘기한 거 하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흡수통일론 예.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